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투자 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이는 특정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반갑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으로 시장의 진짜 흐름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폭발적인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AI 산업에 불어닥친 거대한 변화, 거대한 여과 속에서 코스피 4600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생존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 큰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바로 로드맵입니다. 시작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 바로 거대한 여가가 뭔지부터 시작해서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은 혼돈 그 자체인 미국 시장을 들여다보고 그 기회가 어떻게 한국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래서 이번 주 당장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전 전략까지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지금 시장은요, 정말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말이죠, 유동성 힘으로 그냥 다 같이 오르는 시대 끝났다는 겁니다. 특히 AI 쪽은 더더욱요. 저희가 이 현상을 거대한 여과라고 이름 붙여봤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동안은 AI라는 이름만 붙으면 주가가 막 날아갔잖아요. 근데 그 파티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진짜 실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아주 냉혹하게 갈리는 혹독한 현실 점검이 시작됐다는 뜻이죠.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지난 몇 년은 AI 개발의 시대였어요. 빅테크들이 막대한 돈을 뿌리면서 생태계를 키웠죠. 비용? 그건 나중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완전히 다른 게임, 바로 효율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묻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신의 AI로 돈은 얼마나 버는데? 그거 숫자로 증명해봐. 게임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미국 시장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겉으로 보면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막 질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 랠리, 과연 단단한 기반 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걸까요?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연초 출발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S&P 500이 1.8% 오르는 동안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무려 5.8%나 폭등했어요. 와, 온기가 빅테크를 넘어서 시장 전체로 퍼지는구나.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보였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멈춰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뜨거운 랠리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약점들과 시장을 헷갈리게 만드는 데이터 노이즈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이 노동시장 데이터예요. 보세요. 12월 신규 일자리가 고작 5만 개 늘어나는데 그쳐서 시장에 충격을 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경기가 불안하니까 신규 채용은 안 하면서도 어렵게 구한 숙련된 인력은 뺏기기 싫어서 해고도 안 하는 이른바 노동 비축 현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뒤죽박죽 데이터는 연준의 금리 결정을 정말 복잡하게 만들죠. 근데 여기에 정말 황당한 변수가 하나 더 튀어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발표 12시간 전에 이 중요한 고용 지표를 자기 SNS에 툭 하고 먼저 공개해버린 거죠. 이건 이제 공식 발표 시간보다 대통령의 SNS 알림을 먼저 봐야 하는 새로운 헤드라인 리스크가 생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장의 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지금 미국 시장의 가장 위험한 뇌관을 보여줍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행정부는 무려 2천억 달러어치 모기지를 사들이라면서 시장에 돈을 푸는, 그러니까 엑셀을 밟고 있는 겁니다. 한 차에 운전사가 둘인데 한 명은 브레이크를, 다른 한 명은 엑셀을 밟는 격이니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변동성이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내부적인 혼란으로 삐걱거리는 동안 이 거대한 AI 혁명의 과실을 조용히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챙겨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 시장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극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보이시죠? 이 숫자 4,600. 드디어 코스피가 그 지긋지긋했던 박스권을 깨고 사상 최고치를 뚫어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체질 자체가 바뀌었다고 보고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하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차트가 진짜 재밌어요. 잘 보세요. 바이코리아를 이끌고 있는 주체가 바로 프랑스와 영국계 자금, 그러니까 유럽의 스마트머니입니다. 이들이 뭘 보고 들어오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라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바로 여기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전문가적인 해석을 하나 더 얹어드릴게요. 지금 환율이 1,450원이잖아요. 과거 같으면 이건 경제 위기 신호였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우리 수출 대기업들한테 정부가 매달 엄청난 규모의 보이지 않는 보조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로 번 돈을 원화로 바꿀 때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마법이 펼쳐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분석의 핵심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옛날 골드러시 때 돈 번 사람들은 금 캐러 간 광부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청바지랑 곡괭이, 삽을 팔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AI라는 거대한 흐름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기업들, 바로 그들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 두말할 필요 없이 삼성전자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20조 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어닝 서프라이즈로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진짜 돌아왔다는 걸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눈은 단 한 곳,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에 들어갈 HBM4를 과연 삼성이 공급할 수 있느냐에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내부를 들여다보면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정말 활활 날고 있는데 그 반도체 칩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 스마트폰인 갤럭시 S26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 만약 소비자들이 너무 비싸다고 외면하면 반도체에서 번 돈을 모바일에서 까먹는 상황에 올 수도 있다는 점, 이건 분명 리스크 요인입니다. 자, 그런데 HBM의 왕자를 차지한 SK 하이닉스를 보세요. 이 한마디가 지금 상황을 다 설명해 줍니다. 가격을 최대 70%까지 올리겠다. 이건 그냥 통보잖아요? 공급자가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는 완벽한 셀러스 마켓, 즉 판매자 우위 시장이 열렸다는 뜻이고요. 이건 곧바로 엄청난 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질 겁니다. 자, 반도체가 AI의 뇌라면 이 뇌를 24시간 쉬지 않고 뛰게 하려면 심장이 필요하겠죠? 네, 바로 전기입니다. AI 시대의 두 번째 핵심 승자 그룹, 바로 전력 인프라 기업들을 만나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들을 정말 눈여겨봐야 하는 겁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데이터 센터랑 낡은 전력망 교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앞으로 몇 년치 일감이 이미 꽉 차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투자하는 SMR, 즉 소형 모듈 원전의 핵심 제조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테마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타는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주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론은 다 알았으니 그래서 이번 주에 뭘 어떻게 해야 하냐, 바로 실전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변동성이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정신없는 한 주가 될 거예요. 슈퍼위크라고 부를만 하죠. 이 표에서 다른 건 몰라도 딱 두 개, 13일 미국 CPI랑 14일 한국은행 금리 결정은 무조건 체크하셔야 합니다. 특히 CPI가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면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릴 수 있고요. 한국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 얼마나 강한 어조로 이야기할지 그 멘트를 잘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이번 주 전략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환율 효과를 등에 업은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수출주를 포트폴리오의 중심으로 꽉 잡고 갑니다. 둘째, CPI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양다리 전략입니다. 물가가 높게 나오면 금리 인상 수혜주인 금융주로 잠시 피했다가 반대로 물가가 낮게 나오면 다시 기술주로 빠르게 갈아타는 아주 민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변동성과 상관없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전력 인프라 주식들은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고맙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사모으는 전략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 딱 4가지 해시태그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해시태그 거대한 여과. 둘째, 한국 증시의 심장, 해시태그 메모리 슈퍼사이클.
셋째, 수출기업의 디밀병기. 해시태그 환율 145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의 키를 준 해시태그 CPI 대응. 이 네 가지만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시장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거대한 여과의 시대,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담긴 기업들은 과연 진짜 실력을 갖춘 곡괭이와 삽인가요? 아니면 곧 거품처럼 사라질 포장지에 불과할까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소중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